안녕하세요, 한명환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의 내용은 첫 번째 영상에 이은 3호 ETM에서 출간한 책 정인성 작가님의 네가 따뜻하다면 나는 녹아도 좋아 챕터 2, 챕터 3, 챕터 4 모두 읽어드리겠습니다. 챕터 2 답답한 일상과는 이제 안녕. 만남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학교와 사회, 어디서든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과 지낼 때가 있습니다. 분명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소모되곤 하죠. 그럴 때는 억지로 맞춰주면서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선만 지키면 됩니다. 사람 성향은 제각각이라 자신과 맞는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거든요. 잘 맞는 사람들과 추억을 쌓기에도 시간은 부족합니다. 당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하루에 많은 시간을 타인의 삶을 살펴보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속에 그들은 부러워할 만한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여행을 자주 다니고 맛집에서만 밥을 먹는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그들도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이죠. 아마 그들도 누군가를 부러워하며 삶을 엿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이 시간을 빠져나오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스스로의 삶에 집중하세요.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세요. 십장생과 신발과 개나리와 새끼 일정량의 화법칙. 화는 잘 참는 것 못지않게 잘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품을 수 있는 화는 일정량의 법칙이 있어서 때때로 밖으로 내보내야 되거든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혼자만 있는 공간에서 배출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런 십장생이 신발을 신고 개나리 앞에서 새끼를 먹고 있네. 월요병을 이기는 방법. 출근 날을 앞둔 직장인들의 마음은 대체로 싱숭생숭합니다. 월요병이라는 단어가 공연히 탄생한 것은 아니죠. 아무리 일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라도 노는 것보다 즐겁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다가오는 출근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일은 해야 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생각의 프레임 전환은 도움이 됐습니다. 회사원이었던 시절 출근 전 새벽에 사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월요일은 출근하는 날이 아닌 오히려 주말 동안 찌뿌둥해진 몸을 풀 수 있는 날이란 생각을 했죠.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니 출근에 대한 부담감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프레임 전환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소하더라도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 생각을 집중해 보세요. 장점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세상에 일방적인 단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센스와 눈치를 겸비한 사람이기도 하고, 반대로 둔한 사람은 웬만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멘탈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사람의 다양한 모습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매력이 달라집니다. 장점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내일의 해는 뜹니다. 몸과 마음이 엉망인 날이 있습니다. 일은 유난히 안 풀리고 연락하는 사람들과는 사소한 일로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자책하게 되죠. 나는 왜 이럴까 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다독여줘야 합니다. 오늘의 일은 이미 지났고 어쨌든 내일의 해는 뜨니까요. 마음을 추스른 뒤 다시 잘하면 됩니다. 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하세요. 하물며 경험은 실패를 통해서라도 가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말을 할까 말까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해지세요. 한 번 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운 순간에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두려움을 이기세요라는 조언은 피상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해야 하는 유일한 행동은 일단 침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날에는 평소에 좋아하던 것도 하기 싫어요. 그저 누워있고만 싶죠. 그럴 땐 정말 아무 행동도 하지 마세요. 신기하게도 몸이 주는 신호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답니다. 챕터 3. 무엇보다도 스스로에게 응원이 필요해요. 건강할 때의 내 몸을 사랑해 주세요. 평소에 우리는 건강의 소중함을 간과하기 마련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프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죠. 하물며 잠시 스쳐 지나가는 감기라도요. 그래서 아픈 곳이 없을 때의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껏 달릴 수 있고 세상의 모든 향을 맡을 수 있으며 그 어떤 음식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 지금의 내 몸을 사랑해 주세요. Look on the bright side. 긍정적인 면을 보도록 하세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긍정의 태도로 극복한 이야기가 짜임새 있게 담겼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이야기에 대한 공감이 오랜 사랑을 이끌어낸 것이죠. 실제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도 목적의식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어려운 상황일수록 밝은 면을 보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을 때,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괜스레 위로하는 말이라도 건네야 할 것 같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일단 곁에 있어 주세요. 굳이 대화를 시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 그가 말을 꺼내게 되면 진심을 담아 들어주세요. 그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받기만 했다면, 받기만 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주려고 할 때 더 커진다는 사실을. 세상은 넓고도 좁습니다. 만남이 있다면 이별도 있습니다. 둘 다 피할 수 없어요. 이별이 있다면 만남도 있습니다. 인연이라면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한없이 넓어 보이지만 때로는 좁기만 한 세상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겨주세요. 언제 어디서든 그만한 의미로 돌아올 겁니다. 생각을 줄이고 싶다면, 유난히 생각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천적인 특성인지 생각을 덜어내려 노력해도 도통 쉽지 않습니다. 생각을 떨치기 위해 생각을 하게 되는 일종의 메비우스의 띠에 갇힌 셈이죠. 이때 어떤 것에 몰두하는 시간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운동이 있는데요. 집 밖으로 나가면 당장 할 수 있는 달리기로도 충분합니다. 20분만 투자해서 뛰어도 몸이 힘들기 때문에 생각할 틈이 사라집니다. 더불어 깊은 잠에도 도움이 되니 일거양득인 셈이죠. 뛸까 말까 생각할 시간에 일단 뛰어보세요. 솔직한 모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애써 노력해서 만든 사회적 자아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밝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때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편이라면 어떤 모습이든 따뜻하게 품어줄 겁니다. 해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습니다. 세상에는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빛과 어둠이 있죠. 대신 빛과 어둠은 서로를 돋보이는 역할을 합니다. 생일날 촛불을 켜기 전에 불을 끄는 이유, 불꽃놀이를 밤에 하는 이유, 밤에 별과 달을 바라보게 되는 이유, 모두 같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뒤에 찾아올 빛은 무엇보다도 빛날 것입니다. 아쉬움이 덜한 이별을 위해서. 언젠가 이별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유독 아쉬움이 남는다면 그건 받았던 사랑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더 잘할 걸 하는 마음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후회해도 늦었지만요. 언제든 어디서든 이별은 갑작스레 찾아옵니다. 더 늦기 전에 사랑을 주세요. 챕터 4. 좋아하는 걸 마음껏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걸 마음껏 좋아하세요. 술 한잔 마시면서 책 읽는 걸 좋아합니다. 김밥은 보기 좋게 썰어진 것보다 한 줄을 통째로 잡아 뜯어먹는 게 맛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신기한 표정을 지으며 반문하지만 좋아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없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들과는 다른 시선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걸 계속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걸 마음껏 좋아할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봐요. 자연의 향기에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자연이 내뿜는 향을 맡는 걸 좋아합니다. 걷다가 꽃집을 발견하면 괜스레 꽃향기를 맡으러 발걸음이 향하고 비 오는 날에는 의도적으로 숨을 크게 들이쉬기도 합니다. 시골에 가면 종종 맡게 되는 그 향도 은근 반가워해요. 이래야 시골이지 하면서요. 우리가 좋아하는 향수의 모티브는 대부분 자연입니다. 오죽하면 비, 튤립 같은 직관적인 내명을 가진 향수도 많죠. 결국 자연의 향을 몸에 입히는 겁니다. 자연의 향기에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행복과 접점을 넓힐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오늘일 뿐. 매일같이 만나던 A와 B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평소처럼 만난 뒤 헤어지려는데 A가 B의 손목을 붙잡으며 아쉬워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오늘 달라진 거 모르겠어? 당연히 알고 있었지. 안 그래도 이야기하려고 했었어. 하지만 끝내 달라진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A의 실망감은 더욱 커졌죠. 옹졸한 마음에 B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도 오늘 달라진 거 있을 텐데. 아무리 자주 만나도 하물며 친밀한 사이라도 서로의 겉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외모에 별로 신경 쓰지 않거든요. 혹시 알아챘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향한 감정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따라 머리와 옷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얼굴에 난 뾰루지가 신경 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당신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닙니다. 몇십 년간 축적된 시간이 당신을 만든 겁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늘 간단합니다. 밤에 몇 시간을 자든 점심 식사만 하면 잠이 오는 고약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잠을 깨기 위해 별의별 노력을 다 했어요. 서서 일을 해보는 것은 기본이고 입에 넣으면 얼굴에 주름이 깊어지는 맛의 사탕을 먹어도 보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뺨을 때리기도 했죠. 그 결과 최고의 해결 방법은 다른 게 아닌 바로 잠이었습니다. 단 10분만 자더라도 이후의 집중력은 그 어느 방법과도 차원이 다르더군요. 문제 해결 방법은 늘 간단합니다. 돌아갈 필요 없이 본질을 해결하면 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깨닫는 진리. 몸이 정신을 지배한다.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깨닫는 진리입니다. 지금보다 어렸을 때는 어떤 음식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밤새 놀아도 다음날 컨디션에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앞자리 숫자가 바뀌더니 갖췄던 능력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몸의 컨디션이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일상을 휘두릅니다. 몸이 건강할수록 일, 놀이, 그리고 사랑 모두 잘하더라고요. 건강은 적금과도 비슷합니다. 일찍 챙길수록 쓸모가 커질 겁니다. 행복의 공식. 행복은 욕망분의 소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세뮤얼스는 행복의 공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소비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욕망을 덜어낼수록 행복의 크기가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잡아야 할 부분은 분모에 해당하는 욕망입니다. 아무래도 소비를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욕망을 줄이는 건 도전해 볼 만합니다. 즉,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에서 행복은 시작됩니다. 당신에게 주어졌지만 당신만의 것이 아닌 것. 사소하든 크든 사람마다 각각 주어진 재능이 있습니다. 살면서 일찍 알아챈 사람이 있고 오랜 여정 끝에 발견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몰랐던 채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능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도 있죠. 당신에게 주어졌지만 당신만의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재능을 알고 있다면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용해 주세요.
어떤 옷을 입어도 멋져 보이는 이유. 옷을 잘 입으면 멋져 보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옷을 입어도 멋져 보입니다. 사모 ETM에서 만든 정인성 작가님의 네가 따뜻하다면 나는 녹아도 좋아 모두 읽어드렸습니다. 날마다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